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번 6월 달에 자, 증시 하락 제법 깊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소형업종의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던 시점에는 소형업종 지수가 11%로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낙폭을 보이면서요. 월간 하락폭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부터 해서는 두 번째로 큰 월간 하락률을 스몰캡, 소형업종이 기록하면서 역대급의 월간 하락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낙폭, 왜 소형주에서 이번 6월 달에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향후 어떤 증시 흐름이 나타날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소형업종 지수의 하락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말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2009년 초부터 해서 이번 6월까지 소형업종 지수의 월간 봉차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 도표 나와 있는 건요, 월 단위의 상승률,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가장 오른쪽 요 부분이 바로 이번 6월 달에 소형업종 지수의 하락폭입니다. 11%가 넘어가고요. 요 수준은 2011년 이 당시가 이제 9월입니다.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 터지고 11월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 시기에 이어서 두 번째의 제법 큰 하락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돌려서 2003년 이후부터 해서 15년간을 보게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피크였던 10월 달에 20 몇 %대 월간 하락률, 그게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2011년 9월에 하락률, 이 두 번째, 그리고 이번 6월 달이 세 번째의 큰 하락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이번 달에 공황 심리에 빠지고 공포 심리에 극단에 이른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이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깨버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이 있더라도 월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요, 투자 원칙은 그저 공연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운영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투자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는 워낙 그 투자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 깨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시장이 하락한다, 참지 못하겠어 하면서 즉흥적으로 판단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하락폭을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에 그 미국의 장기금리 쇼크로 인해서 그때 당시 주가 지수가 4, 5% 빠질 때 그때는 소형업종 지수가 한 그 정도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빠진 만큼 소형주도 빠진 정도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주가지수가 6월에 4 내지 5% 빠질 때 두 자릿수 소형업종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 그 원인,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소형주들이 이번에 대부분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 자금이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신용융자.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자, 도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자, 올해 신용융자 잔고 추이입니다. 자, 올해만 거의 한 2조 원대 이상 크게 증가한 신용융자 잔고 추인데요. 시기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올해 1, 2월 요때 이제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때는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상승하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요때는 그 남북 경협 이슈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요때는 평창올림픽 즈음인데 오히려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 그 이야기가 나올 때였으니까 신용융자가 남북경협주에서 증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요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 헬스케어에 자금이 집중된 시기고요. 그 이후 3월 말 이후부터 해서 증가한 신용융자가 바로 남북경협 이슈로 인해서 신용융자가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요 시기 때 증가된 금액이요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 2월 달에 증가한 신용융자 규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속도였습니다. 자, 정말 그 시기 때 남북경협주 폭등하니까 대부분의 소형주들이 덩달아서 또 남북경협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남북경협주에 생각해보면 모든 종목이 다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소형업종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처음에는 철강, 시멘트, 철도 이런 종목들이 테마였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종목들로 확산이 됐습니다. 요 구간 중에 신용융자도 같이 급증했었던 것이죠. 문제는 6월 12일 북미 회담 이후였습니다. 큰 이벤트 효과가 일단락되고 차후에 대북 이슈가 연달아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벤트가 6월 12일에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요 이슈들이 얽히면서 시장이 하락했고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형주 남북경협주를 중심으로 한 소형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갚아라. 그게 뭡니까? 마진콜입니다.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서 소형주들이 하락하는 속도가 가파라졌던 것입니다. 그 하락 속도는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자금이 청산될 때는 그냥 곱게 밑에 호가의 매도가 아니고 하한가로 그냥 매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기간 6월 10일 이후부터 해서 6월 27일까지 금융투자협회 통계치를 보게 되면요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증가분이 1조 3천억인데 7천억 감소했다. 한 절반 조금 넘어가는 수준의 감소입니다. 어제와 오늘 것까지 감소한다 하더라도 한 60% 정도만 감소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시장 충격이 소형주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소형업종의 하락은 역대급 하락은 신용융자 급증과 그 후유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요 신용융자의 독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최근에 소형주의 하락 보시게 되면요 분봉 차트로 보면 매우 매끈하게 진행됩니다. 하락세가 나타나면 갑자기 일시에 이제 타타타타타 하면서 뭔가 강제 청산이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그건 바로 신용융자 청산이었죠. 그래서 소형주들이 매끈하게 하락하는 그러한 차트를 계속 연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고름을 짜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고름은 짜낼 때 다 짜야지만 상처가 안 물어지지, 고름이 충분하게 짜지지 않으면은 상처가 잘 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몰캡의 하락은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겨우 절반 정도
줄어든 수준이고 오늘까지 대략 60% 정도만 그 3월 말 이후 증가분의 60% 정도만 감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대신에요, 큰 고름은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달락은 되어가는 거 아니냐, 큰 고비를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불, 급한 불은 지나갔기 때문에 뭐 지금이 확연히 끝났다, 소형주의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더라도 7월 정도에는 어떤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스몰캡의 하락 제법 깊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저의 가치투자 포트폴리오도 2012년 11월에 11%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에 6년 만에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유도리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꺼내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하락 속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은 향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 장기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투자 원칙 꼭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증시 토크 시장이 증시와 증시 토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뭐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한번 흐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 토크 시청자님들의 수익률도 레벨업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